제가 오늘 그렇구나. 제가 오늘 두 강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같은 상황에 대한 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같은 주제가 뭐냐면 질문자가 부모에 대한 이제 원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렸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아들을 못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좀 구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시부모의 시댁에 대한 불만과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 질문자인 딸한테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이제 어머니였고, 그래서 이 질문자는 자기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자기를 바르게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원망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되는 거죠. 특히 엄마한테. 그런데 또 이 아버지도 엄마를 좀 많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원망하는데 이제 더해졌다. 자기 아빠 때문에.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던 엄마와 같은 행동을 자식한테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물림이 될까봐 되게 겁이 나서 이 사람은 상담도 하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지금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그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 다음에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들끼리 그럴 때 나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또 동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답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분 있어요? 한 번 더 간략하게. 어머니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어떤 약간 불만도 있고 아들을 못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자기 구박을 합니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에 대한 불만을 자기 딸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근데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그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줄 말이 없죠. 뭐라고. 다른 사연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저희가 이슈니까 나누니까 답을 못 내겠다. 뭔데 상황이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아무나 하는 게 물어봐-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그 해답을 막상 이렇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나오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정법의 진정순 스승님 같이 근본적인 원리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이 사람이?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스승님만 들으면 공부하라고.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르던데. 저는 희한하게 우리 어머니가 둘째예요. 둘째인데 그 둘째 한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꼭 첫째는 또 이렇게 그거고 챙겨주고 또 막내는 막내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은 우리 어머니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 만나면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여자의 동생 둘째를 또 그렇게 많았어요. 똑같아요, 그게. 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안 싸움 하면 둘째와 어머니가
정말 그냥 피가 터질 정도로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좀 중요한데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그런 지식들을 어머니가 좀 흥미로워하는 거 블로그나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거를 하면서 같이 책도 권하고 그리고 뭐 강좌도 권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한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갑자기 변할 수는 없고 그 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그 정보 공부하면서 계속 그 지식 전달자로서 이제 역할만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둘째와 사이가 가장 좋은. 왜? 그거 지식을 전달했는데 왜 사이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일단 사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지금은 파워 블로거에다 유튜브도 이제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꼬였던 게 조금씩 풀리면서 그래서 사는 맛이 좀 이렇게 옛날보다는 더 그래 되니까 점점 관계도 좋아지고 막 이 사람을 뭐 이렇게 갑자기 어르신들을 변하기에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하다 보니까 가정도 평화도 좀 좋아지고 둘째는 지금 효도를 제일 잘해요. 먹을 것도 제일 많이 주고 용돈도 주고 불효자는 지금 이제 저죠.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고. 지식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뭐 공부를 그런 거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 만약에 그렇죠. 유튜브 관심 있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요런 강좌 한번 이렇게 또 보시고 연결 조금씩 하다 보면 유튜브가 재밌으면은 추천 동영상 뜨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거가 이렇게 보이면은 클릭하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책도 항상 저는 1년에 한 권씩 권하고 뭐 많이 보시진 않지만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 이후로는 제 경험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들이 뭐 부모 문제 하면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거부감도 없고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봤듯이 지금 말을 했듯이 어떤 그런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애가 자기한테 돈 1,000원만 빌려달라니까 500원밖에 없어요 하고 나한테 500원을 줬어. 그럼 내 기분 나쁘지? 그지? 그래 기분 나쁜 건 이해가 되는데 1,000원 달라는데 왜 500원밖에 안 주나?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나한테 이익을 줬어. 내가 자기한테 이익을 줬어. 제가 줬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덕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 말이야. 그냥 뭐 키워주시고 그런 건 감사하지만 감사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먼저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덕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해준 게 더 많고 어머니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게 더 많으냐.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덕 본 게 더 많으냐 이 말이야. 제가 덕 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덕 본 게 더 많으면서도 뭐 덕은 좀 받는지 몰라도 어머니가 내가 원망하잖아. 그러면 덕 보고도 욕을 하면 그 성질이 더럽든 뭐가 더럽든 더러운 게 있으니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내가 욕하는 건 돈 때문이라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막 욕을 하면 그럼 저 사람 뭐 성질이 더럽다 뭐 딴 게 되게 더러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덕을 봐. 그 아이를 예를 들면 옛날에 왕자로 태어났다. 엄마가 키우나 유모가 키우나? 유모가 키우잖아.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거나 재벌 이사가 이거는 되거나 여기까지. 뭐 이거는 딴 왕이 얘기고. 되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볼 그다음에 정법 2850. 우리가 가족 인연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원리는 소승불 시대에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선천 시대는 소승불일 때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럼 내한테 이게 내가 인생을 받아갖고 세상에 오면 내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이런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원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개를 섞으면은 그렇죠. 좋겠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법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거를 했던 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정법을 전할 때 정법을 빼고 어떻게 잘 이해시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는 이쪽이 더 잘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물어왔을 때는 이쪽이 더 현실감 있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가면은 괜찮은데 이걸 먼저 들이대버리면 잘못하면 부작용이 난다는 거지. 하기도 전에. 근데 이게 상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줘라, 인간적으로. 근데 사실은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머니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냐면 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그래, 부족해.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죠. 홈레이팅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 아직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생을 살면서 뭐 풀었던 과제가 주파수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기회를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좀 조금은 풀릴 거는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또는 좀 청소년들이나 다 원망이 뭐냐면 왜 나는 이런 데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런 환경도 아니고 아직 애를 낳아서 이렇게 할 인격도 안 됐으면 왜 나를 낳았어? 라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원리를 더 따져 들어가서 그것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 얘기도 해야 되고 뒤에 전생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얘기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부모도 알지 않을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또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똑같이 나를 닮아가는 게 가장 걱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가 잘 살면 그 부모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본인이 고쳐서 잘 살면 부모가 좋지 않겠냐 라는 정도 같은데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망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를 사실을 알려줘야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명이 참 제가 만약에 요새 애들이 부모한테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야, 그냥 상황이 이런데 지금 상황 탓하지 말고 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가 그냥 네 할 대로 그냥 도리를 하면서 그냥 살면 돼. 그럼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한 게 애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그거예요. 뭐냐면 야, 이상하지 않니? 왜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부모님에서 왜 태어날까? 그게 사실은 걔네들한테 딱 던졌을 때 의문점을 갖게 하는 점이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이 뭘까? 근데 우리는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야, 전생은 이랬고 이래.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던데 그 누구가 사실은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백날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먹혀. 그런데 누가 그러던데 근데 그 누구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두 분을 놔두고 하니까 왜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멘토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근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정법만 갖고는 모자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딱 그냥 정법만 가지고 들이대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거 몇 개를 갖고 나서 이렇게 다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법륜스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현실적이고 좀 수준이 근데 그거를 우리 쪽에만 맞춰서는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섞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조금 제가 제 친구한테 제가 그런 제 경험담을 꺼내는 것처럼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법문을 들어도 그거를 내 거로 만든 것만 이제 말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로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근데 진짜 내 거랑 이렇게 내가 맞춰서 내 상황 경험을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내 경험이니까 딱 받아들여 붙여버린 거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법문에도 나오잖아. 그냥 전하지 말고 네 거와 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먹힌다라는 게 나와요. 또 강의에서. 근데 강의 정법 그 법문을 듣고 그대로 옮기면 약간 또라이 돼. 생각해요. 옮기면 또라이 돼. 그러면 안 되고. 옮긴다는 게 바로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날 본인이 이해도 잘 안 그렇죠. 되는데 옮기면 바보 돼. 근데 내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은 내가 들어도 앞뒤가 맞거든. 그렇죠. 그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케이스요. 그 질문한 아주머니 네.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뭐 이렇게 스승님이나 스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는 아줌마, 나이 많은 친구, 뭐 동기, 후배가 나한테 그렇게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너무 핍박도 많이 받고 난 그 한이 많이 찼고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남편도 믿고 싫고라고 화두를 던졌을 때 뭐라고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 조언도 해야 되잖아요. 두 개 조합해갖고 아까 하면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 한번 좀 조합해갖고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그게 오늘 관건이에요. 누구 걸 듣고 누구 걸 보고가 아니라
나는 두 개가 잘 조합이 안 됐어요. 두 강의가 조합이 잘 안 됐어요. 저는 내 머릿속에는. 아까 조합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 강의 들었을 때 그 법륜 스님이 그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풀어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법만 접했을 때는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만 했을 때 머리로 이해가 갔는데 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입장이라 그러면 아까 엄마나 아빠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그쪽에서 수밖에 나를 없었다.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자식을 처음 키워보아서 몰라서 그렇다.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을 때 되게 많은 부분이 막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내 감정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장에서의 접근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법륜스님의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 필요한 느낌이 드는데 근본적인 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는 또 정법이 맞긴 하죠. 근본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근본이 그러면 아까 그 강의 두 강의에서 근본이 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이제 관계에서의 그 갈등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것 같아서 전생도 알아야 되고, 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의 그 입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딱 그게 그 퍼즐을 맞추듯이 딱 끼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질문자가 특별하게 종교에 대해서 편중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잖아요. 안 믿는 편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생이나 아까 대답 중에 신성? 마신. 그런 거 자체를 부정하는 케이스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예 그러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죠. 뭐지? 법륜스님 같이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심리학이나 그런 그 사람 성향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 체질, 아니면 띠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 중에 그 휴먼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혼이 어떻게 그 세팅돼서 이 사람한테 왔는지에 대한 거를 어떤 사람이 채널링에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돼서 왔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거는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고 통계 자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제시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해보고 저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이 사고가 확장되지 그런 않을까. 것들이 나이가 많은, 만약에 진영 씨 어머니나 누구한테 그게 먹힐까요? 먹혀요. 적어도 사주나 띠 같은 거는 좀 먹히지 않을까. 체질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먹히려면 일단은 그 딸 같은 사람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원망? 응. 그러면 그 딸한테는 너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근데 그 전제가 그럼 결국에 그 원망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의 전달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질문한 사람이 딸이잖아요. 네. 근데 딸이 지금 부모한테 원망이 있는 거잖아. 자기가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풀려 있건 안 풀려 있건 상관없어요. 오늘 내 시점이 원망이 있는 상태야. 답답해. 그러니까는 질문을 하고 뭘 하겠죠. 내가 다 풀렸어. 그럼 안 답답하게 질문 안 하겠지. 이해를 잘했네. 그러니까 질문자가 나한테 얘기할 때, 얘기할 때, 내가 그 상태이면 안 되고,
그게 다 풀려 있는 상태. 해야 내가 질문을 대답- 듣는 사람이? 내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 네. 받으면.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뭔가 그거는 요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의 레벨이나 수준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지. 질문을 해왔어. 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법륜 스님 같이 얘기도 해주고 전생의 얘기와 근본적인 원리까지 얘기를 하려면 아까처럼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렇기도 하고 이 딸한테도 내가 이런 게 있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생이나 이런 걸 안 받아들이고 있을 그러니까. 때 모를 때는 아까 그런 뭐 휴먼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이런 게 있거든. 그거 공부해봐. 라고 아까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 근본, 이런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근본이 뭐 전생, 신, 뭐 이런 거라고 아까 규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 맞는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원리예요.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부모가 그런 것들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예전부터 그런 거 풀지 못한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환경이 주어진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원리.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가장 근본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그 자체를 부정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죠. 할 것이냐. 대화가 안 되는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거를 다 들이대기 전에 사실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신 이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아니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을 딱 되면서 그거에 의하면 이럴 수도 있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꼭 원망을 네가 할 수밖에 없을까? 해야만 할까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 공부를 시키고 휴먼 디자인 이런 게 있고 이런 원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셨고 누가 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은 바에 의하면 알게 된 거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하는 게 사실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지금 보는 거랑 듣는 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딱 가시광선 범위에서만 보는 거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분명히 존재하고 듣는 것도 특정 데시벨만 듣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딱 거기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자체는 이게 다가 아니니까 닫아놓지 생각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그런 기법이 있어요. 글을 쓸 때도 가장 독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는 인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의 것을 따와버리면 거기서 신뢰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 뭘 찾아봐라. 내가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렇대라든가.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딱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들이댈 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버리면 사람들이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 네가 뭐 어떻게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만한 것들 또는 알만한 사람 거를 이렇게 딱 들이대버리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맞아 그랬지 라고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그 사람한테 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적절한 것을 갖다 대버려야 돼요. 그래서 왜 사례를 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아까 거기서 보니까 그 딸이 지금 삶이 괜찮다면 부모를 너그럽게 인정을 할 텐데 그렇죠. 삶이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어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럼 부모가 날 잘못 키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 엄마가 그런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진짜로 이유가 뭐냐고. 내가 진짜죠. 부모가 날 잘못 키워서 내 삶이 아니 난 어려워지고.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 좀 아닐 거라고 그 자체도 생각해. 맞긴 그것도 잘못 컸으니까. 근본이 되는 게 잘안 맞는데 풀리는 거지. 그거는 내가 그 살면서의 부모도 어떠한 그냥 조그만한 부모- 그 카테고리인 거지 영향이 크다라고 있는 거죠. 하기에 영향이 이거는 있는 부부 거죠. 간의 생각 문제 일부 어떠한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닐까. 그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남 탓을 맞아, 하고 맞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좋은 관계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남 탓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가 탓할 수 있는 게 제일 근본적인 게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그래서 뭐 법문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좀 어렵겠지만 부모 입장 이해하고 좀 부모 탓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좀 잘못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면 부모도 좋아지지 부모 나름대로 않겠냐. 그거는 먹힐 것 같아요. 뭐냐면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그때 너무 너같이 지금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그걸 표현이었다. 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그걸 원망을 없애는데 좀 더.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있잖아, 딸이. 근데 부모도 그만큼 힘들었다. 아니면 너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너한테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을 한 것뿐. 나도 아까 지금 김수영 씨 얘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요. 그 부모가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책상 뒤엎고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에 맨날 애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구박하고 때리고 학교 막 두들겨 패는 어머니. 그 모습이 그 부모가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해는 근데 그게 그러면 이해는 그 되죠. 부모가 그게 과연 자식을 잘못 키운 거냐, 잘 키운 거냐라는 그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 얘기할 때는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라는 별개 문제고 잘못 키웠지 잘못 키운 거죠. 근데 맞아요. 그 잘못 별개고 키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 자, 별개고 그러면 하나 수밖에 없는 물어볼게요. 상황은 있는 거지. 인간은 이해되는데 화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잘 왜 키운다는 하필이면- 기준이 뭐예요? 아끼고 사랑해주고 애들이 좀 이렇게 막 땡깡 피우고 그래도 다 혼내지 말고 안아주고 물자를 풍부하게 대주고 다 사립학교 보내고 막 그게 잘 키우는 조건이에요? 아니죠. 그거 말고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사회에서 기준이라는 게 다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대한항공 케이스를 보면 그 세 자녀가 잘 커진 케이스에 잘 못 커진 케이스예요. 잘못 커진 거죠. 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일단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건 모르는 거지. 물어봤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는 옳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잘 된 것인지 나쁜 된 것인지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거를 자기 그 사람들의 행동이 표현되어진 게 그게 잘한 행동이냐 못한 행동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그 사람들이 성장해 있잖아요. 35, 뭐 45 나이가 지금 성장해 있는데 그 성장한 상태가 부모가 자식을 잘 성장시킨, 잘 키운 상태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힘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잘 살았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잘 살았다. 아까 제가 최진영 씨가 얘기한 그런 환경 잘 못 키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약간 폭력적인 그 다음 신경질적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한 좀 전에 그 질문자. 그러면은 그 질문자가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케이스 중에 제가 대리운전하고 왔는데 웬 놈이 주먹을 날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뭔가 좀 깨달았든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왜 이런 배경들이 그건 짧은 순간이었지만 긴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질문자처럼 한 30년의 성장 배경이라는 긴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한 역할을 부모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네. 맞아요. 그런 제대로 키운 거지. 그런 참. 그래서 계속 이제 사자 역할을 했는데 계속 못 알아챈 거지 본인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우리가 하자면. 그러니까 잘 키운다, 잘못 키운다.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너는 잘 컸다, 잘못 키웠다, 니네 부모가 잘 키웠다, 잘못 키웠다를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전달법이 아니라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건 결국에는 연역법, 모든 잘못은 다 너한테 있다. 아까 김성영 씨가 얘기한 전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서너 살까지 성장 과정 중에 잘못을,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못을 했던 게 누적이 된 것들이 청소년기, 성년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 왜?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자기 본인이 캐치를 못하니까. 네.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고단이에요. 자, 지금 너무 열받아 있어요. 내 생활에요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너 탓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요? 맞아요. 자,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뭐 되는 일도 있고 너무, 근데 막, 왜 그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왜 부모는 그때 그렇게 해서 막 원망이 있는데, 얘야, 그건 다 네 잘못이야. 너의 그거 그렇다니. 그랬을 때, 싸우자는 얘기야. 그 사람이, 싸우자. 내 탓이구나. 그거는 어느 정도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을 때 너 탓이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나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맞아요. 김성희 씨 말이 맞고 그 결론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다 네 과오가 들어가 있는 거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걸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이 사실은 본연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일단 없애줘야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근데 그 얘기 갖고 원망이 없어질까? 난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기본 인간적으로 원망이 없어질 그럴 수 때까지는 있겠다, 뭐냐면 이런 싶을 것 그게 같아. 자기 탓이라고 끝까지 알아야지만 그 원망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내 잘못이 없어지고 나서 내가 깨닫고 그거를 다 이제 체득해서 내가 이제 고쳐지고 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삶에 넉넉하든가.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은 사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통된 부분들이 꼭 있어요. 결론은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부터가 한 강의만 한 사람 것만 듣고 너무 이게 편중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을 대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아까처럼 우리 다 막혀버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할 말이 좀 잠깐 있는데, 저도 한 3년 차에 정법 강의만 죽어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법 강의도 스님이 정법 강의 빠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딱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정법으로 들이대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혼이 났거든요. 종종 많이 봅니다. 요즘에도 많이 보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랄까,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가리키려고 하고 점점 이게 젖어든다 그러죠. 나중에 본인이 몰라요, 잘. 예. 그리고 그것도 좀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부 삼아서 여러 가지를 들으면 사례라든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해져요. 그 차원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 보고 책 보고 해서 그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어느 상황에서 이것도 빼쓰고 저것도 빼쓰고 하는데 하나 정법으로만 딱 갖고 있으면 거기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먹히지 않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좀 하다가 이 수준이 아닌데 하면 여기서도 좀 빼서 쓰고 저기서 빼서 쓰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자체가 너무 이게 갖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근데 부모가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얘기는 또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 같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잘 사는 거를 저는 이제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거. 네. 그건 뭐냐면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진짜 이렇게 관계가 좋다. 제가 애들 이렇게 우리 동생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애들을 키울 때 제일 잘 키우는 게 뭐 책을 익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놔둬도 애가 적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잘 거기에서 애들하고 유대관계 좋고 관계 그거라고 나는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사는 거 목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존경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괜찮네. 인정받고. 인정받고.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누구하고도 유대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잘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존경을 받는 삶이 결국에는 그럼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럼 모든 사람 이상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만의 기준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존경의, 그렇다라고 본인을 한정을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거를 존경을 받는 거다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살면서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고질적으로 못 고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좀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고 깨달아가고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거겠지. 그렇지. 존경받으려면 내가 존경이라는 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조금씩 자기 분야에 어떠한 게 있을까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좀 더 이상이 높아지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는, 나를 넘어서는 순간 그냥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순간 시골 부족의 태무진에서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징기스칸 그 정길 강호도가 아니고 강호도요? 아니야. 징기스칸 그런 말 할 뿐이 아닌데. 아니, 그런 거지. 강호동이 가끔 좋은 얘기를 농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나한테는 되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복수요? 그 태무진이 왜? 복수하고 싶은 사람. 태무진이 되게 어렵게 잘했잖아요. 태무진이. 네, 징기스칸. 네, 원래 이름이 태무진이거든. 어렵게 살았잖아요. 죽다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겠어. 근데 늦은 나이 30대 후반일 거야 아마. 늦은 나이에 그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얼마나 끌어안았겠어요. 그거를. 그러자마자 쫙 퍼져나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끌어안는 게 되게 어렵지. 근데 그게 뭐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끌어안아준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어렵다는 나는 제가 미워요. 제가 날 되게 힘들게 했어. 그리고 우리 부모도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쉽지가 않죠. 웬만한 이 가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힘들죠. 심지어는 와이프가 납치당해가지고. 납치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야. 납치! 남의 애를 배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그 납치. 그래도 자기 아들로 딱 삼잖아. 실제 납치인 줄 알고요. 실제 납치. 네. 저는 잠시 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근데
있죠. 네. 잘 키우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부모는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모순을 자식한테 팍 밀어주는 게 모순을. 그래야 논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 차원에는 그게 또 잘 키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한항공권으로 잠깐 돌아가면 예를 들어 뭐 땅콩 사건이라든가 요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기 전까지의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일반인적인 시각은 사실 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동경 부러움.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들 이제 그냥 뭐 원래 뭐 부자들 다 그래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그럴까? 가정 형편이 어땠을까? 부모의 성향은 어땠을까?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그 후에는 과연 그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오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 남았는데 그거를 잘 컸다 잘못 컸다라고 이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가지고 누군가가 기자 같은 사람이든 해가지고 딱 정리하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아. 오늘 현재 시점까지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가정적으로 뭐 문제 없고 돈도 많고 하는 일도 뭐 꾸준히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친구는 현재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뭐밖에 없냐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장 배경을 정확히 파악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어떤 지식과 교육과 인성을 그 자식에게 심어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부딪힌 게 뭐냐면 전생윤회라는 개념을 좀 터부시한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농담식으로라도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생이 어딨어?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한 게요. 근본을 찾는다라는 거에 신적인 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신싸움하고, 뭐 신의 기운하고, 전생윤회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기본은 누가 잡았냐는 거죠. 그거를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글이 되기가 그걸 밝히면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순인데 언제부터 그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 태초부터 그러니까 모르겠고 그거를 밝히는 거랑 그 뭐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빅뱅과 뭔 상관인 건지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하는 거랑 뭔 상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런 근본의 원리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 편협된 주장일 수 있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가장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해법 같은 거를 들이대는 게 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주고 답을 얘기할 때도 쉽지 않은. 방콕? 근데요. 무식한 말인데. 그래서 거기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윤회와 전생을 굉장히 믿는데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하루에 100원 한 입, 두 입 버는 거에 급급하고 항상 힘들지만 내가 현생에 이 일을 열심히 착하게 하면 내 생에는 나도 괜찮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뭐 거렁뱅이 생활, 중산층 정도의 삶 또는 더 못하고 더한 삶을 살더라도 그 윗선이나 아주 큰 욕심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에 감사하고 사는 거가 다 되게 젖어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거기에 저는 아주 좀 크리티컬하게 비평을 걸었지만 한국 사람은 지배자 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걔네들이 왕조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승려 문화가 강하고 계급 사회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층이 낮은 층한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비평적으로 시비를 걸긴 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 기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삶에 대해서 만족하냐, 그 다음에 행복, 오늘 이 순간 너는 행복하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를 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아서 내가 지금 가진 마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고 그거를 주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욕심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요? 어디에? 많이. 많이. 여러 군데 많이. 행복, 현재에 대한 불만족 뭐 그런 거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그 단어 몇 개 치면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동영상이 쭉 막 연결돼서 나오면 정신없이 듣다 보면 결론은 저는 그 문구가 되게 와 닿았어요. 나도 힘들어 지금. 해야 될 일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어진 처지 환경 막 짜증나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순간 요 포지션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딱 스텝에 있는데 그거가 오기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원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지금 더 높은 건데 그 높은 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높은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위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부르더라. 너를 보고. 좀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살다 보면 뭐냐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그 생활에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도 욕심을 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어떤 그런 거 내가 하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자꾸 조금씩 하면 이제 발전이 있는데 너무 평화롭고 여기에 너무 만족하다 보면 또 그냥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근데 그러면은 막 딴 생각들을 들던데 하나하나. 대시도 또 되게 보면 종교가 강한 나라가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도 왜 그러냐면 이게 윤회 그런 게 있어야지만 다 내 탓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인정이 돼야지만 전생에 내가 이런 어떤 한 것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이 환경에 태어난 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가 이럴 때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야 전생에 네가 항대로 지금 태어난 거거든 하면 이 말을 하면 딱 끝나버려 모든 게. 근데 그게 없는 나라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백날 해도 지금 이 그냥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 불교 할 때는 불교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됐어. 그냥 네가 전생에 잘 못하고 또 잘 되면 아까 말하는데 또 네가 전생에 나를 구했나 보다. 이거 말하면 딱 끝이 되는데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막 툭툭 막히는 거야 뭐가. 일부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부활 쪽으로.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다른 종교에서 현재 섭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한편 단적인 예로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더란데 이제 아까 원리의 근본을 놓고 이거는 그겁니다라고 딱 해서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유주 씨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욕심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어디에 보면 있더라라는 거 뭐 그런 나중에 파일 드릴게요. 파일 여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김소영 씨가 얘기한 발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여기 있는 거. 요 포인트는 여기까지 내가 현재 그나마 노력을 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바라고 있는데 여기 아직 노력을 덜 한 거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발전을 하겠죠. 이제 근데 발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렸고 우리 아버지가 일렸고 할아버지가 일렸고 나도 일렸고 근데 이거 만족.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몇 대씩 하잖아. 아 그거는 우동집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강남에 땅 팔아 대학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후회 안 하잖아. 아 일본에서 동경에 땅 팔고 교토에 땅 팔아갖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배를 물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그 상태로 끝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겠다 목표가 생기면 좀 발전이 되니까.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 3대 예를 들어 60년째, 90년째 국수를 볶고 있고 우동을 하는지 그런 집에 이제 3세, 4세 경영. 제 생각엔 그 아들이나 손자들 다 밖에 나가서 대학하고 사업하고 뭐 해봤어. 직장생활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가서 라면이나 뽑자. 그러니까 뭐 동경대학교 나와가지고 국수집 한다고 그러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죠. 근데 그 동경대 나와서 직장 가보고 사업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포장되어지기는 5대째 국수 뽑는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위 1%에 대한 사례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그 나라는 그러하다, 그건 그거하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라는. 이게 농담이었어요. 가십이에요, 가십. 그냥 인용구.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고. 근데 비판적인 시각도 난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이나 뉴스들을 접했을 때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단편이 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각을 딱 세워서 서울대 수석 합격, 그 뉴스를 보고, 우리 애는 서울대 수석 한번 할래나?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해서 저희 애들이 여기 갈 수 있었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난 요번에 대한항공 사건 보면서, 되게 보통의 이 사회면에 나오는 뉴스들이 그냥 씩씩 지나가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계속. 운전하면서도, 해서 일하면서도, 그런 거.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났을 텐데 그 아이들은 그러고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성장을 했을 텐데 부러운 게 뭐 있어? 호령도 하고 돈도 원 없이 썼을 테고 배우는 것도 좋은 대학에서 다 외국 유학하면서 배웠을 테고 그 주변에 있는 교우관계들 다 재벌집 3세들 다 올려서 놀면서 컸을 테고 도대체 저렇게 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3세 4세 중에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3세, 4세들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나올 일이 없죠. 아직까지 이제 안 보였죠. 안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6.25 전쟁 이후에 재벌이 성장을 했으니까 3세, 4세들이 이제 늦으면 30대 또는 조금 40대, 50대니까 이제 존경이라는 어떤 이런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이제 한 1, 20년 더 있어야 늙어야 존경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물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젊었을 때 잘 안 되니까 그 반면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인물 저랑 동갑인데 그 친구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살면서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할 만한 정도의 선행이라든가, 선행도까지도 안 바랄게, 타행,
없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해 살았어. 전생에 한 거죠. 뭐. 그죠?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지. 근데 재벌 3세예요? 그 사람이? 재벌 2세 정도 되죠. 2세? 근데 그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질량 높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아직 어려움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왔을 수도 있죠. 왔을 수도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질량 높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 한번 꺼낸 적이 있거든요. 뭐 네 돈 걸고 재단 같은 거, 문화재단 같은 거, 또는 교육재단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슬쩍 뭐 그게 이제 왜냐면 뭐 그 친구의 재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공헌도 아니야. 서큘레이션, 회전시키기 위한 한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뭐 그런 얘기를 쓱 꺼내봤는데 1도 관심이 없고 1도 안 하고 있고 이제 걔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내가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제발 1도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한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꼭 질량이 높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넌 더 아니야. 더 큰 일을 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럼 안 하고 지금 50인데 예를 들어 뭐 한 30년 더 산다고 쳤을 때 30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은 집안 내내 대대로 내려오는 그 단점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근데 이 질문 좀 엉뚱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백성이 있고 이번 백성이던데 국민이었나? 백성 민초가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 지식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세에서 누가 주인공일까?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 돈 가진 사람은 딱 자기 논리로 돈을 이렇게 딱 지키는 역할. 근데 그 돈을 푸는 거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풀게 하는 게 지식인들이고, 뭐 그러므로 인해서 뭐 좀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1% 돈 가지신 분들 혹은 되게 크게 태어나신 분들이 주인공일까?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나머지 99%? 지식인들. 지식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식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분들은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그냥 중산층 지식인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때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선천시대에는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이 저기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걸 운영해야 되는 시기니까 지식인들이 주가 돼서 해야 되는 지금으로 거니까 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뭐 일면면들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왜냐면 다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면인지 잘 모르니까 그거를 고민하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선천적으로 뭔가 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탄생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출신 자체가 다른데 그거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내가 나는 솔직히 이해 안 해도 돼. 왜냐면 뭐 이미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말에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분들 전생에 뭐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생에 다 나라들을 구했었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생의 나라를 구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 초기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하고 지금의 부인과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즘엔 뭐 이혼이 아픔은 아니니까 그냥 경험.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나 정도 더 해본 삶 정도. 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뭐 그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뭐 이렇게 좀 아프고 썩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살고 있을 때 지금 대한항공에 관련된 그 가족 일가들이 나타내어주는 뉴스에 올라오는 별로 안 좋은 기사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출생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이 삶에서 지금 무엇을 하면 나는 한번 그렇게 태어나 볼 수나 있을까? 환생이 뭐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좀 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한 번이라도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저는 사양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별로 뭐, 근데 그건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태어나고 싶지 혹시나 다시 태어난다. 5대5잖아, 5대5. 사실 51대 49도 아니고 5대5의 확률인데,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기왕이면 지금보다는 더 어떤 배경이 좋은, 환경이 좋은 거로 태어나보고 싶죠. 지금보다 더 나쁘게 태어나고 싶진 않지. 그거는 항상 인연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내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한 그렇게 해줄 좋은 인연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그 좋은 인연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가 아니지 후생에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그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지. 뭘 베풀어요? 뭘 베푸냐고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그 인연들이 여기서 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와서 돕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원리를 조금씩 알게 되니까 놔지는 것 같아요. 태국 사람 내가 그러시구나. 태국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태국 사람 농담하신 거예요, 농담. 그러니까 아유, 너 진짜. 안 해! 아니 이게 진짜 논다라는 게 태국 사람들이 놨다니까. 근데 그거 청소년들이 그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냥 중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중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 똥통에서 헤매고 있나 이렇게 탓 엄마. 그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재수한다고 대성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선생님들부터 친구들부터. 비싼 돈 내고 들어가셨구나. 네. 대성화 비싼데요? 대성 비싸요. 좀 근데 이 나이 때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딱 들으니까 야 이거 지랄 같다. 너무 불공평하다. 고3 졸업하고 재수학원 딱 들어갔는데 이거 수학 시간에 뭐 증명 하나 하는데 너무 쉽게 잘 푸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막 외우고 그랬어. 그냥 듣는 대로. 그러니까 야 이거 시골 중학고등학교 출신과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들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거 왜 이 모양일까 이런 피해의식 되게 많았거든. 약간 좌파 성향이 많았는데 근데 애들도 그런 할 거예요. 맞아요. 어른들도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자꾸 미치는 게 뭐냐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게 그 법륜스님 거 듣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고민이 많겠죠. 중고등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다 비슷해. 자, 공부를 잘하고 싶고요. 커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 우리 부모가 저를 지원해주지 못해요. 맨날 우리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싸워요. 학교에 나오기 싫어요. 친구들 뭐 왕따예요. 뭐 이제 그런 질문 부류 하나.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엄청난 높은 이상. 이제 크게 두 가지 분류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례로 이제 대답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나도 생각이 한번 자꾸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품인가? 존경이라고 김성실 표현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 둘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가를 자꾸 던져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오늘 행복하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원망 뭐 남 탓, 내 탓, 니 탓 다 하는 거지 지금. 부모님 맥주가 막 땡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뒤에 맥주 있어요. 진짜 맥주. 맥주 한잔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진영 씨는 그러면 조건이 별로야. 조건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근심 걱정이 없대요. 근데 주인공.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고 저 사람이 날 생각해주는 어떤 사랑의 강도라는 게 되게 큰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런 거는 별로 없지만 그냥 남자 대 여자 그냥 같이 살면 결혼. 근데 조건이 되게 좋아.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본인한테 더 땡기세요. 맞다고 틀리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야.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하고 저 사람하고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역할?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조건 아니 조건 그건. 중요한 조건이 그러니까 성장인 거야. 같이? 나의 성장을 나와- 빌미로 아니요. 그런 걸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살아보면서 이게 서로 이제 같이 성장하고 이제 맞춰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조건에 있을 때 이 사람하고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저 조건에 있을 때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걸 볼 것 같아요. 그거 다 드러났구만. 응? 여기 부자야. 돈이 많아. 근데 사람이 좀 덜 됐어. 날 여기 덜 와서 사랑해. 그냥 돈을 그냥 누리면서 이건 포기하고 살 것이냐. 내가 맞춰.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은 좀 없어. 근데 나랑 뭐가 잘 맞아 조건이. 그 벌써 다 되어 있는 거를 여기 가면 잘 살지 저기 지금 벌써 조건은 다 돼 있어. 알았어. 그러면은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말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근데 말만 갖고 먹고 살 수는 없어 또 사람은. 아니 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배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데 지금 세상에.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그 역할에 맞춰서 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의외로 사람도 어렵지, 사람이랑 어려운데 굶으면 진짜 굶으면 그런 도망을 사람 있으면 간대요. 결혼하면 돼. 서로 잘 맞아서 말잘 통하고 했다고 결혼하면 해서 돼. 굶어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더 요새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렇지만 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가난 앞에서는 계속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건이 나빠버리면. 네. 근근히 살아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상만 자꾸 그 보이는 거지. 순례자끼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본성이 성격과 이런 다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듯이 조건이 나빠버리면 서로 말 잘 통하고 서로 잘 맞는다는 거에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복하고 잘 살아야하는 게 사랑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게 사랑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게 되게 뭐냐. 중요한 얘기예요. 조건이 좋으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유해. 그렇지. 유해져. 남을 또 배려하게 되고. 근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내 배가 차냐 많아요. 남의 배가 고픈지 안 가. 사실. 근데 기본이 되면 진짜 말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게 생각이 사는 목적이 비슷해야 돼요. 나는 윤리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내일 아침 걱정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통하 안 맞거든. 아 질량 차예요. 생각하는 게 틀리면은 말이 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 취급도 하고 서로 바보 취급하고. 그렇지. 돈이 많은데 남편이 집에 가기 싫어하고 여자는 빨리 남편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막 승질만 나. 그런 집이 있고 좀 가도 뭐 집이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만나면 좋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웃기고 기분이 좋아.
근데 또 그거에 만족하는 그 그거 아니면 이쪽에서는 그냥 그건 다 포기해. 그냥 돈 쓰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아니면 내가 그 돈으로 내가 공부하고 뭐 어디 가서 그 뭐 대학원을 나오든 뭐 유학을 가든 뭐 이런 데 쓰겠다. 뭐 그냥 그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뭐 맞고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선택이지. 나머지 거는 그냥 내가 감수하는 거죠. 저 인생 설계도가 비슷하면 말이 통하지. 우리 60에는 은퇴해서 같이 그때부터는 나무래로 삽시다. 뭐 아프리카 가자. 뭐 예를 들면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하면 미쳤어. 이런 사람 있고 좋은 생각이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생각이 비슷하면 결혼하자. 재밌지. 결혼하자. 결혼하자. 저조차도 그것도 전종. 졸업. 단기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선택지를 줬을 때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나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이 그 받쳐주는데 이제 좀 지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내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좀 덜해. 아 그런 정도예요. 질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그냥 진영 씨가 그 남자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조건이 좋은데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 시대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재산 뭐 그런 거. 그게 좀 이쪽 남자보다 낫지만 둘이 좋아하는 감각이 이 남자가 훨씬 커.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막 진영 씨랑 환장을 해. 근데 좀 가진 것도 없고 직장에도 그냥 좀. 근데 또 그러면서 그래. 그거 3개월 가봐. 그거 마음 다 변해버리면. 여기는 그냥 그래? 너 정도면 뭐 진영이 같은 여자는 내가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남자이고 진영 씨가 그 남자만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야. 아니 만약에 남자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아니 아까 장현님이 조건이라는 결혼을 얘기하셔서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조금 그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돈은 없는데 이제 생각이 막 되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건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진자가 여유도 있고 배운 거 있지. 아니 그러니까 가지 이제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도 없어. 그런 그럴 기회도 상황이라면 없어. 극단적인 그런 마음의 상황이라면 여유도 나는 뭘 없어. 선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선택의 폭을 좀 줄이려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안 갖고 약간 변수만 줬어요. 변수. 서민은 얼마나 서민다운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 살아보면.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를 보면은 아빠가 완전 지식인이지만 엄마보다 이제 좀 질량이 참 높아 보이거든요. 하도 엄마가 안 갖추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막 남편 막 욕하고 막 터부시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빠를 위해서 막 대접하고 막 이러는 게 저는 그거를 그냥 사이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질량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네. 남편한테 아버님한테 굉장히 복종적이고 충성적이며 사랑을 계속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컸잖아요 지금. 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지금 잠깐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네. 그럼 부모가 보여준 모습이 그건데 내가 결혼해서 살면 그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엄마가 그런 성격을 원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아빠가 자기를 잘 갖추고 항상 이제 되게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지금도. 그 존경스러운.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되게 존경하는, 항상 존중하고 우러나는. 이런 게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나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 어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배우자가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면 해야지 당연히. 근데 존경이라는 게 꼭 이렇게
아버님이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무엇을 공부하시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단순히 학식이 높다고 존경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존경을 못 받죠, 아빠가. 근데 아니, 엄마한테는 배우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게 존경스러운 거죠. 자기는 안 하니까. 자기는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나는 국졸인데 네. 내 남편은 대학원 나왔어. 그럼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존경심이 생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질량 차이가 근데 나요. 그거하고 그런 차원이 사람도 다를 있었어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삶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삶을 살면서 영어를 생각하는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만족으로서는 최대의 그게 만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이 어떤 사람은 요게 될 수도 있고 이 자기의 만족이 없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게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자식한테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두 부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영 씨가 엄마가 아빠를 굉장히 그렇게 아직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 아니야. 보면 두 분이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을 했으니 당연히 진영 씨도 결혼을 하면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표현하기도 지금 쉽다라는 거죠. 말 나왔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아빠 그렇기 같은 사람을 때문에 찾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 거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니까 대접을 그러니까, 받고 네.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는 사람을 거지. 찾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게 좋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혼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안 하면 아마 안 할 거란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딸들이 아빠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 부모가 굉장히 잘 키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네. 네. 그죠? 어떤 부분에서 근데 딸들이 절대 아빠 같은 남자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만약에 딸이 지금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잘못 키워진 배경이에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지. 그거 얘가 잘 됐으면 그래 아빠 같은 사람은 안 할 거야. 뭐 아빠 같은 사람을 안 하면 날 거 같자.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거 거 그렇게 치고 아까 말한 거랑 무슨 잘 모순이 있는 키웠냐 거예요. 이랬는데. 그게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지금 가능한. 저도 거꾸로 누가?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날 거야. 그죠? 벌써 만났지만 어쨌든 그런 모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걔가 그런 사람을 안 만나서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키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기준이 근데 그 딸이 고른 배우자가 아빠와 다른 배우자 또는 아빠와 똑같은 배우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정답인지는 없잖아요. 아빠와 같은 캐릭터가 정답인지 아빠와 정반대 캐릭터가 정답인지는 정답은 없는데 그 가정 내에 놓고 봤을 때 딸이 아빠를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건 있어요. 아빠가 항상 자기 자신을 갖추고 막 자기 관리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답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갖추는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서는 아빠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저기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면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이제 불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스스로 찾아라 해서 일부러 안 가르쳐 주셨나 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넘었어요. 역시 10분이야. 어렵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유산이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법문에서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오는 시점이 그 부모한테 이제 자라는 21살 이후에 넘어오는 게 아닐까. 그냥 부모가 이제 21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모순을 이제 자기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얘한테 안 물려줘도 됐었던 거를 이제 자기가 공부 못 했으니까 얘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21살 이후로 이 자식이 그
부모의 모순, 가족의 모순을 공부하는 거를 물려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숙제도 다 부모가 못했으면 남은 숙제 자식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뭐 일련성이 있는 것 같아 얘기가. 인정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집안 대표로 공부한다는 말을 막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그 생각 때문에 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래잖아요. 아니, 남탓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썼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려놓고 나아져 가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